안녕 친구들, 지구과학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좀 변형되었지? 미안. 선생님이 얼른 나을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 지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예쁜 지구인 구성하고 있는 5개 권역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다양한 자연 환경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오늘은 이제 이 얼스 시스템들을 돌아다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이 얼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5개 권역을 돌아다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물질의 종류는 바로 탄소하고 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구가 이렇게 시스템을 이뤄가지고 서로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내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탄소는 생물체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화학기호로는 화학원소 C 이렇게 쓰죠. 탄소는 굉장히 결합을 잘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주 다양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성하는 즉 이것들을 모두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학 원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탄소화합물들이 모두 다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탄소가 생물체를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쏙쏙 숨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 탄소가 여기저기 있는데 문제는 지역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탄소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어떻게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CO2, 이산화탄소 속에 보니까 탄소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이거 아까 전에 했는데, 그쵸? 탄단지, 우리 몸으로 다 구성하고 있어요, 탄소가. 그 다음에 화석연료, 그렇죠? 화석연료는 이 식물과 동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는 C와 H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C와 H가 이게 기본 구성품이에요. 여기에 뭐 황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온갖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C와 H가 기본 사슬인데, 여기 선생님이 X라고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C가 몇 개 있고 H가 몇 개 있을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뭐 C2H2도 있고 C10H12 막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 표시를 한 겁니다.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땅속에도 이렇게 화석연료 상태로 C와 H가 있어요. 화석연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해양위에도 있어요. 물속에도 녹아있어요. 자, 물속에 녹아있는 것은 2가지 형태로 있는데, CO2 형태로도 아주 약간 녹아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옛날에 지구가 처음 형성됐을 때 비가 내리고 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혹시 있을 거예요. 즉, 이 CO2는 물속에
잘 녹아요. 근데 녹아서 CO2 원래 모습 그대로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물과 반응을 해서 HCO3 뭐 마이너스, E 마이너스라고도 표시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지구과학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산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탄산이온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써니텐 이런 탄산 음료들이 있죠. 이렇게 특정 음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탄산 음료들 우리가 맛있게 먹는 탄산 음료들은 모두 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거예요. 녹여서 물과 반응을 시켜서 톡 쏘는 탄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양 속에는 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탄산 이온이 물속에 많이 녹아있는 Na 플러스라든지 Ca2 플러스라든지 이런 Mg 플러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칼슘과 탄산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CaCO3. 얘는 물에 안 녹아요. 안 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안 녹은 그 고체, 우리가 앙금이라고 부르죠.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앙금이 가라앉아서 엄청나게 많이 가라앉아서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석회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은 다 굳어서 석회암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기 중에 있던 CO2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됐는데 얘가 물속에 있던 CO2와 결합을 해서 석회암이 되었구나. 요렇게 쏙쏙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탄소가 어떻게 이동을 한 거냐면 기권에 있다가 수권에 있다가 직권으로 들어갔네요. 화석연료를 만들 때는 기권에 있다가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에 있다가 식물 속에 들어가요.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 식물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썩었어요. 그럼 석탄 되겠네. 식물이 동물한테 먹히고 이 동물 중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묻혀서 화석연료가 됐어요. 그러면 석유나 천연가스가 되겠죠. 탄소가 돌아다니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탄소의 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해수 속에 녹아요. 해수 속의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요.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그래서 탄산칼슘 형태의 이산화탄소는 직권이 돼요. 바로 이게 석회암이겠죠? 그 직권에서 탄소는 석탄 석유 속에도 들어있어요. 이 석탄 석유를 우리가 태워요. 연소시켜요.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 CO2 형태로 기권으로 다시 가겠네요. 이렇게. 또는 광합성을 통해서 CO2가 생물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물권에 있던 동물이 죽었어요. 죽어서 썩었어요. 부패. 자, 부패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죠.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그 냄새 분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 원자가 들어있어요. 즉 부패하면서 동식물의 시체 속에 유해 안에 들어있던 탄소가 다시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또는 해수 속의 이산화탄소가 그냥 기권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해수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많이 빠져나가요. 평상시에도 이제 빠져나가는데 뭐 녹았다 빠져나갔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녹기도 하고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해수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마치 우리가 콜라를 따뜻하게 하면 김이 빨리 빠지듯이 따뜻한 해수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도 해수가 따뜻해지는 게 좀 큰 문제예요. 이산화탄소 양이 더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석회암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탄소의 순환은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간의 평형이 깨지는 중입니다. 즉,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데 가는 방법이 뭐 그닥 별거 없었는데 인간이 땅속에 있던 석유와 석탄을 파내서 태우니까 이게 갑자기 양이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우리 물의 순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의 순환은 우리가 옛날부터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만 잘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물 역시 탄소와 마찬가지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다 있어요. 공기 중에 수증기, 기권에는 수증기, 수권은 액체물이겠죠. 액체물, 바다. 직권에서는 빙하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 호수, 지하수에도 있고요. 생물권에서는 몸속에 있겠죠. 몸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70%가 물이라잖아요. 자, 근데 이 물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처럼 모습을 바꿔가면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여기저기 또 다닙니다. 순환을 하고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자, 그럼 순환하는 모습은 우리 교과서에도 요 밑에 아주 잘 나와 있지요. 우선 바다에서 출발해 볼까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요. 어쩌다 증발할까요? 네, 바로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많아진 물 분자들이 열받은 물 분자죠. 공기 중에 이렇게 하나씩 떠돌아다녀요.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증기가 위로 높이 올라가면 점점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무리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을 만듭니다. 자, 구름 방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수증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액체물이라고. 그럼 이 구름방울이 서로 뭉쳐지면 뭐가 되나요? 네, 빗방울이 돼요. 그래서 강수가 생기죠. 비가 내립니다. 자, 그 비가 내려서 지표면에 도착을 한 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표수로 흘러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또 농사를 지을 때도 쓰고 몸을 씻을 때도 쓰고 난방을 할 때도 쓰죠. 또는 식물에게 들어가서 광합성 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은 뭐냐. 식물의 잎을 통해서 물이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물이 쭉쭉쭉 줄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잎에서 잎 뒤에 있는 기공을 통해 물 분자가 안녕 이제 난 다시 공기 중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에서도 당연히 증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은 흘러 모두 다 바다로 가고요. 지하수도 흘러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많이 또 모이고 다시 회전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물의 순환은 에너지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각 권에서 증발하거나 응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거든요. 증발을 할 때는 물 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건가요? 그렇죠. 바로 흡수를 한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구름방울이 된다, 즉 수증기가 액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내놓고 다른 친구들이랑 뭉쳐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했냐? 바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에너지를 준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은 바로 에너지 순환을 일으켜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이동을 하면서 직권을 또 많이 바꿔줍니다. 우리가 각 권의 상호작용에서 이 얘기를 해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리나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들이 나서 그렇겠죠? 자, 우리 교과서 탐구 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화면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네요. 네. 잘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의 지형은 뭔가요? 각 지형의 명칭을 찾아볼까요? 각 지형의 명칭. 가는 폭포입니다.
나는 선상지. 다는 공유. 우리 영월의 선한마을의 공유 모양이야. 공유로 이제 한반도 모양의 지형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라는 삼각주입니다. 각 지형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됐을까요? 네, 각각 모두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수권의 물이 지권을 변화시키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예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V자 계곡, 그 다음에 위에 선상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나오네요. 구불구불 공유 또 여기 나오고요. 삼각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곳에 보면 네, V자 고개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너지 순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구의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원은 바로 크게 세 가지예요.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제일 큰 게 네,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큰 것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제일 적은 것은 조력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이게 10의 16제곱이고 얘는 10의 12제곱, 얘도 10의 12제곱이죠. 보면은 뒤에 동그라미가 0이 4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얘네가 1일 때 태양 에너지는 동그라미 4개 차이, 그쵸? 이 정도로 태양 에너지는 압도적인 에너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주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거든요. 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흡수한 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건 뭐냐면은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주죠. 그럼 지구가 뜨끈뜨끈해집니다. 뜨끈뜨끈해진 물체는 또 자기가 에너지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지면은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아요. 그럼 계속 열을 받는 거잖아. 계속 열을 받는 경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데 나가는 양이 되게 많아. 그러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온도 다운. 자, 근데 지금 현재 지구는 온도가 적당하게 365일,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이다. 평형.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은 상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46억 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46억 년 동안 이 평형을 맞춘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두 번째로 큰 지구 내부 에너지를 살펴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열, 핵, 멘트를 생각해 보세요. 화산 폭발했을 때 나오는 그 마그마 엄청 뜨겁죠. 지구 내부가 아주 그렇게 뜨겁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원은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그럼 방사선 원소 그러면은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에나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방사능 원소는 에브리웨어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뭐 재작년에는 우리 원자력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어디에 방사능이 많은가 막 이런 것도 측정해 봤는데 진짜 없는 곳이 없었어요. 방사능이 없는 곳이. 왜냐면 이 방사능 원소는 모든 암석 속에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모든 암석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방사능 원소가 뭉쳐있는
아주 많이 모여있는 밀집된 곳에 있는 암석을 뭐 우라늄 광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화강암 속에도 들어있고 현무암 속에도 들어있긴 해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걔네가 붕괴를 하면 열이 나겠죠. 한꺼번에 붕괴시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니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방사능 원소 붕괴열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구 표면에서 지금 지각 속에,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능 원소들이 끊임없이 붕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에너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 누구로부터 온 에너지인가요? 네,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이다 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력이죠. 중력. 인력은 무슨 뜻이냐면 끌어당기는 힘, 당기는 힘. 그러니까 중력이 바로 중력이 인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모두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태양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달이 훨씬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달의 영향력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지구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바닷물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죠. 지구도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잡았다 놨다 해서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조력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해안 지역의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바닷가에 있는 암석이나 모래가 막 굉장히 침식을 많이 받아서 잘게 부서지거든요. 그 잘게 부서진 진흙,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갯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갯벌은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원래는 거기 뭐 모래사장이나 막 이래야 되는데 서해안은 다 갯벌이에요. 왜냐면 밀물과 썰물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류가 강해서. 그래서 갯벌이 만들어지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갯벌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조개 같은 거, 그다음에 쭈꾸미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이제 갯벌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잖아요. 갯지렁이도 있고 방개도 있고 망둥어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갯벌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탄소와 물이 각 권역을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구 환경이 이렇게 지구 환경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지구 환경의 에너지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칠게요. 안녕.